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그 Universal Language 발표 순서는 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일단 처음에 개념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논문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간단한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논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개념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transfer learning하고 이제 multitask learning 이 개념이 이제 조금 헷갈려가지고 이제 조금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디서 찾아보면은 뭐 트랜스퍼 러닝은 뭐 어디에 속하고 뭐 멀티태스크 러닝 안에 속하고 막 이런 다 개념이 이렇게 다르게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트랜스퍼 러닝은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은 sequential transfer learning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멀티태스크 러닝 같은 경우에는 parallel transfer learning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스 태스크가 이제 타겟 태스크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게 소스 태스크고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 모델에서 이제 공통된 구조를 찾아서 이제 학습에 이용하는 그 학습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타겟 데이터를 학습하기 전에 소스 태스크가 수행이 될 수 있어서 이제 이거는 sequential transfer learning이라고 하는 거고 멀티태스크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든 태스크가 동시에 수행되기 때문에 이제 parallel transfer learning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고양이 같은 사진을 인식하도록 학습된 것을 이제 엑스레이 스캔을 읽어서 이제 방사선 진단에 사용하는 것이 이제 transfer learning이고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그림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물을 찾는 것을 멀티태스크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이 이제 트랜스퍼 러닝보다 이제 더 적게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는 적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컴퓨터 비전의 object detection 영역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퍼 러닝보다는 멀티태스크 러닝이 더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런 표가 있길래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다른 것들보다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이랑 시퀀셜 트랜스퍼 러닝을 중점적으로 볼 건데 일단 트랜스퍼 러닝이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가 타겟 도메인에 레이블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인덕티브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고 이제 소스 도메인에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가 오직 있는 경우에는 트랜스덕티브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인덕티브 트랜스퍼 러닝은 그냥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transductive transfer learning 같은 경우는 semi-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논문에서 볼 것은 이제 inductive transfer learning인데 이제 여기에서 모든 것을 동시에 학습시키는 경우에는 multitask learning이라고 하고 얘를 이제 단계별로 학습을 진행할 경우에는 sequential transfer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볼 논문의 이제 인트로덕션을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ductive Transfer Learning이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 이제 NLP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Transductive Learning에만 집중을 하고 이제 Inductive Learning에는 조금 소홀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Inductive Learning도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 예시로는 이제 Pre-trained Model Embedding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워드 임베딩을 이제 모델의 첫 레이어에 고정하는 간단한 트랜스퍼 기법인데 중간 레이어에 있어서는 랜덤 이니셜라이징 하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덕티브 트랜스퍼 러닝을 인덕티브 트랜스퍼를 통한 파인 튜닝은 NLP에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로 대부분의 LM은 이제 작은 데이터셋에 오버핏이 일어나고 그리고 클래시파이어로 파인 튜닝을 할 경우에는 catastrophic forgetting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는 이제 컴퓨터 비전과는 다르게 이제 대체적으로 NLP 모델들은 이제 깊이가 더 얕아서 이제 다른 파인 튜닝 방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NLP 태스크에도 이제 로버스트한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ULM 피트를 이제 제안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떠한 NLP 태스크에도 이제 컴퓨터 비전과 같은 트랜스퍼 러닝의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이다. 그리고 우리는 discriminated fine tuning, slanted triangular learning rates, 그리고 gradual unfreezing 과 같은 그런 새로운 기법들을 제안을 하고 이제 이런 기법들은 우리 이전의 그런 지식들을 보존하고 그리고 catastrophic forgetting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그 6가지의 대표적인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에 있어서 이제 소타를 이제 아웃퍼폼하고 그리고 이제 에러율도 많이 낮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되게 효과적인 그 샘플 efficient transfer learning과 extensive한 그 ablation analysis를 이제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pre-trained 된 모델이 이제 다른 그런 곳에도 이제 잘 쓸 수 있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elated works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살펴봤던 이제 transfer learning in CV가 있는데요.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레이어에서는 이제 좀 제너럴한 그런 정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레이어로 갈수록 좀 더 스페시픽한 것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잘 학습된 모델이 필요할 때 현재 태스크보다 더 제너럴한 그런 목적 아래에서 학습이 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학습을 시작하게 돼서 이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제 모델의 첫 레이어를 이제 트랜스퍼 하는데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개를 이제 파인 튜닝해서 갖다 쓰거나 뒤쪽 레이어에도 이제 학습된 것을 이제 갖다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related works는 hypercolumns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태스크에서 추가적인 문맥을 이제 포착을 할 수 있는 pre-trained embedding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추가 피처즈를 이제 워드 임베딩이나 이제 중간 레이어 인풋과 이제 컨캐트에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선 이제 end-to-end fine tuning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서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살펴봤던 멀티태스크 러닝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메인 태스크 모델의 다른 랭귀지 모델링
프로덕티브를 결합해서 학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매번 처음부터 다시 학습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인 튜닝은 이제 비슷한 태스크 간에 이제 트랜스퍼를 할 때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관련 없는 태스크 사이에서는 이제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이제 랭귀지 모델을 이제 파인 튠한 시도가 있었는데 이때 수백만 개 이상의 다큐멘트가 필요했고 이제 10,000개 레이블된 example에 이제 오버피치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반해 ULM Fit는 이제 General Domain Pre-training과 이제 새로운 파인 튜닝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오버피팅을 방지하고 이제 훨씬 더 적은 100개의 레이블된 example로 이제 소타를 달성했다고 이제 저자가 이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모델이 어떻게 파인 튜닝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LM을 이제 Large General Domain Corpus에 대해서 이제 프리트레인을 시키고 이제 타겟 태스크에 대해 새로운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파인 튜닝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델이 굉장히 이제 유니버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로 4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이제 더큐멘트 크기나 숫자 그리고 레이블 타입과 상관없이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이제 이 모델이 이제 싱글 아키텍처와 이제 트레이닝 프로세스에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커스텀 피처 엔지니어링이나 이제 풀 프로세싱을 요구하지 않고 뭐 추가적인 인도메인 더큐멘트나 이제 레이블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버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이제 이 논문이 2018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제 당시에 소타 LM인 이제 AWD LSTM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General Domain LM Pre-training, 두 번째로 Target Task LM Fine-tun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Target Task Classifier Fine-tuning 이렇게 총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General Domain LM Pre-training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LM을 학습하는 데이터는 위키텍스트 103이고 이거는 되게 비용이 비싸지만 이제 한 번 하면 다시 안 해도 되고 다운스트림 모델의 성능을 높인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논문이 제시하는 바가 드러나는데요. 타겟 태스크 LM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너럴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프리트레인을 해도 이제 다른 타겟 데이터는 다른 분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파인 튜닝이 필요한데요. 이제 이 파인 튜닝 기법으로 이제 2가지의 새로운 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discriminate fine tuning, 두 번째로는 slanted triangular learning rates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discriminate fine tuning을 보시면 이제 각각의 레이어가 서로 다른 타입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러닝 레이트로 파인 튜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SGD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수식을 사용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러닝 레이트를 이제 레이어마다 다 다르게 적용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 러닝 레이트를 다 다르게 적용하는 discriminate fine tuning은 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마지막 레이어의 러닝 레이트를 이렇게 딱 정하고 한 칸씩 앞으로 갈수록 앞에 레이어로 갈수록 이제 러닝 레이트를 2.6으로 나눈 값으로 설정하는 것이 이제 성능이 좋은 것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slanted triangular learning rate를 적용을 하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처음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닝 레이트를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선형적으로 길게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이제 처음 이터레이션에는 이렇게
굉장히 높게 증가시킨다. 그리고 이후로 갈수록 이렇게 더 이렇게 길게 떨어뜨린다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Target Task Classifier Fine Tuning이 있는데요.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리니어 블록 2개를 더 붙이고 마지막 소프트맥스로 이제 보통 이제 처음 언어 모델 과제에 사용된 그 다음 단어 예측을 위한 그 레이어인 그것을 없애고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그 태스크,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태스크인 그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분류 레이어를 이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언어 모델에서 이제 마지막 레이어를 제거하고 이제 새로운 분류 레이어를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classifier fine tuning 진행이 되는데 이 단계에서 사용되는 테크닉은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concat 풀링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만 이제 고려를 하면은 중요한 정보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분류 레이어 의 입력으로 이제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이제 주어진 모든 어휘에 대응되는 이제 잠재 상태의 벡터의 맥스 풀링과 민 풀링의 벡터를 컨캐트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컨캐트 풀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인 튜닝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gradual unfreezing은 여기서 모든 레이어를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은 catastrophic 그 forgetting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레이어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덜 일반적인 knowledge가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레이어를 이제 다 얼려놓고 마지막 레이어부터 점차적으로 unfreeze를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순서를 보시면은 일단 모든 레이어를 다 unfreeze하고 마지막 레이어를 모든 레이어를 freeze하고 마지막 레이어를 unfreeze한 다음에 이제 모든 frozen 레이어에 대해서 원 에포크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레이어를 이제 unfreeze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frozen 레이어를 가지고 이제 또 파인 튜닝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파인 튜닝을 이제 freeze하고 unfreeze하고 하면서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것을 이제 gradual unfreez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BPTT for Text Classification인데 이제 language 모델 학습에 있어서는 이제 large input sequence에 유리한 이제 backpropagation through time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large document에 대해서 classifier를 잘 fine tuning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BPT 3C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첫 번째로 배치 사이즈로 더큐멘트를 일단 나눈 다음에 이제 각 배치 사이즈의 시작마다 이제 모델의 히든 스테이트를 이전 배치의 파이널 스테이트로 초기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이제 실제로는 variable length backpropagation sequence도 사용한다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bidirectional language 모델인데 이제 모든 실험에 있어서 이제 forward LM과 backward LM을 이제 둘 다 학습시킨 다음에 이제 이것을 그 fine tuning에 대해서 이제 fine tuning에 있어서도 이제 LM에서 이제 BPT3C를 독립적으로 쓰고 classifier prediction도 이제 따로 구해서 이것의 평균을 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제 익스페리먼트를 보시면은 데이터셋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question, sentiment, topic과 같은 이제 세 가지의 보편적인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있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셋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도 다양하고 example도 다양한 그 document length도 다양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뭐 센티멘트 애널리스 같은 경우는 IMDB와
이 친구를 사용을 하고 토픽 클래시피케이션에는 이런 친구들을 사용하고 이제 퀘스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 친구를 사용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전처리 과정과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전 연구에서 진행한 그냥 일반적인 방식의 전처리 방식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uppercase word와 elongation 그리고 repetition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셜 토큰을 추가해서 이제 classification과 관련 있는 측면을 포착하는 이제 LM으로 이제 허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험을 진행할 때 이제 각각의 태스크에 있어서 당시의 소타 모델과 비교를 하는데요. 이제 IMDb와 트랙6 데이터셋과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소타 트랜스퍼 러닝 메서드인 포베를 사용을 하고 이제 AG, EF 그리고 디비피디아 데이터셋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제안한 소타 텍스트 카테고리에이션 메서드를 이제 컴패리슨 모델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ULM fit가 IMDb에 있어서 이제 당시의 소타 모델보다 이제 에러율이 이제 반 정도로 더 낮아진 걸 보실 수 있고 그 트랙 6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율도 낮은데 이거에 비해서 구조도 더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모델에 비해서 이제 또 다른 모델들도 비교를 했는데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이제 모델 ULM fit가 에러율이 전부 다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보았을 때 애널리시스를 보시면은 이제 low shot learning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제 transfer learning의 장점이 적은 레이블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것을 다른 숫자의 레이블드 example로 두 가지 상황에 있어서 평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supervised랑 semi-supervised 상황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이 파란색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냥 학습시킨 모델이고 이제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ULM fit를 이제 supervised의 상황에 있어서 이제 그 학습을 한 거고 이제 이 초록색, 연두색 같은 경우는 semi supervised 상황에 있어서 이제 학습을 한 건데 이제 100개의 labeled example의 그 supervised ULM fit가 이제 처음부터 학습시킨 모델에서 이제 100배, 200배의 데이터로 학습시킨 모델만큼의 성능을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이제 General Domain LM의 pre-training에 있어서의 장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그 unlabeled example을 semi-supervised learning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50배에서 100배의 데이터로 이제 스크래치부터 학습시킨 모델만큼의 성능을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다 그 에러 레이트가 더 낮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이닝의 그 영향력도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키 텍스트에 있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는 것이 더 에러율이 낮았겠지만 더 자세히 보시면은 IMDb와 트랙6 같은 경우에서 그 모델의 example 수를 보면은 이제 age보다 이제 더 작은 숫자의 example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거나 중간 사이즈의 데이터셋에서 있어서 가장 이제 에러율이 낮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거나 중간 사이즈의 데이터셋에 가장 유용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물론 이제 큰 데이터셋에 있어서도 좋은 성능을 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LM의 퀄리티에 있어서의 영향력도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바닐라 LM과 AWD, LSTM LM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 기법을 이제 둘 다 똑같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 일반 LM에 있어서도 이제 보시면은 큰 데이터셋에 있어서는 이제 좋은 성능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LM의 퀄리티가 더 높은 이 AWD, LSTM LM과 같은 경우에서 더 낮은 에러 레이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바닐라 LM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작은 데이터셋인 트랙6와 같은 경우에서는 오버피팅의 위험이 있어서 이제 성능이 낮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M 파인 튜닝의 임팩트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파인 튜닝을 안 한 모델과 한 모델을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을 이제 한 모델을 풀 모델이라고 하고 이제 풀 모델을 이제 파인 튜닝 한 것을 이제 풀이라고 하고 discriminate 파인 튜닝을 한 모델은 이제 이 표시를 했고 slanted triangular learning rate를 적용한 모델은 이런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컬럼을 보시면은 이제 파인 튜닝을 안 한 것과 한 것을 비교했을 때 이제 큰 데이터셋에 있어서 이제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데이터셋에 있어서 이제 이것을 그냥 적용한 것이 물론 다 성능이 다 좋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데이터셋인 이 트랙6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일반적인 파인 튜닝이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파인 튜닝이 없었던 게 6.38이고 파인 튜닝을 한 게 6.53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discriminate fine tuning과 slanted triangular learning rate를 적용했을 때 이제 성능이 향상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lassifier fine tuning의 이제 영향력을 또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fine tuning을 했을 때 이제 안 했을 때보다 보시면은 여기서 했을 때보다 안 했을 때 더 성능이 향상된 거를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은 데이터셋인 트랙6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성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discriminative를 보시면은 이제 이 친구는 freeze와 full에 있어서 성능을 전부 다 향상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사인 애널링이라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코사인 애널링은 이제 slanted triangular learning rates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코사인 애널링은 이제 코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학습률을 이제 스케줄링하는 방법인데 이제 코사인 애널링이 slanted triangular learning rates에서 이제 큰 데이터셋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코사인 애널링이 더 성능이 좋아요. 하지만 이제 작은 데이터셋인 IMDb나 트랙6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 slanted triangular learning rates가 훨씬 더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freeze랑 discriminate, slanted triangular를 전부 다 적용한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 뭐 큰 데이터셋인 에이지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는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ine tuning behavior, classifier fine tuning behavior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어떻게 fine tuning을 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ULM fit과 full 모델을 그냥 fine tuning 한 것과 이제 validation error rate를 비교를 했는데 이제 full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first epoch에서는 적은 에러율을 보여줬지만 이제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오버핏이 시작이 되면서 에러율이 증가를 했다. 하지만 ULM fit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에러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idirectionality의 임팩트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bidirectionality를 이용해서 forward LM과 backward LM의 결과의 평균을 낼 때 성능을 이 정도 향상을 시켰다. 그래서 IMDb를 싱글 모델로 했을 때는 5.3의 스태틱 에러 레이트를 보여줬지만 이제 바이디렉셔널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4.58로 에러 레이트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discussion and future direction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트랜스퍼 러닝 접근과 비교했을 때 해당 연구의 장점으로 이제 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서의 NLP에 있어서 이제 이 연구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만약에 새로운 NLP 태스크, 소타 아키텍처가 없는 새로운 NLP 태스크에 있어서 이 연구가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레이블드 데이터가 별로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 연구가 굉장히 좋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연구 방향으로 이제 랭귀지 모델링이 멀티타스크 러닝이나 다른 피처를 직접적으로 포착을 하게 되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논문에 있어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지만 이제 다른 태스크에 있어서도 적용을 시켜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컨클루전으로 이제 이 ULM 피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ULM 피트는 어떠한 NLP 태스크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이제 catastrophic forgetting을 방지하고 다양한 태스크에서 로버스트 러닝이 가능한 새로운 파인 튜닝 테크닉스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트랜스퍼 러닝 기법과 이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의 소타보다 성능이 좋다라는 것이 이제 컨클루션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그 ULM 피트가 임플리멘트 어떻게 이제 구현이 됐는지 그 코드가 이제 한번 콜앱에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 그거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를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완전히 다 이해는 못했는데 제가 참고한 사이트 링크를 몇 개 딱 써놨고 이거 링크도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채팅으로 링크 보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트위트 CSV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센티멘트 애널리스를 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Fast AI 를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Fast AI를 처음 써봐서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서 LM을 불러올 때 얘를 번치로 가져와야 한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치로 가져와서 하는 코드가 이 부분이고 그래서 번치로 가져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위키텍스트 103으로 이미 이제 프리트레인 된 모델을 여기서 가져오고 이제 learn LR find 이 코드와 같은 경우에서 있어서는 이제 최적의 러닝 레이트를 구하는 이제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의 러닝 레이트를 찾고 그치만 그냥 학습을 시켰더니 굉장히 정확도가 낮았고 그래서 얘를 이제 언프리즈하고 뭐 에포크도 증가해서 뭐 학습을 시켰지만
여전히 정확도는 굉장히 낮았고,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이제 레이블이 없고 이제 다른 단어를 썼기 때문이어서 이제 일단은 이거를 이제 그냥 그래도 그냥 테스트를 해보고 얘의 인코더를 이제 fine tuned 인코더로 이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본격적인 이제 fine tuning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 센티멘트 애널리스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레이블을 구체화해서 이제 이렇게 텍스트 타겟 해가지고 이제 뉴트럴, 네거티브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번치를 새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아까 학습했던 그 인코더를 다시 가져와서 다시 학습을 시켜서 적절한 이제 학습률을 다시 찾고 러닝 레이트를 다시 찾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학습을 시켰더니 이제 정확도가 올라갔고 아까는 0.2 정도였는데 이제 얘는 0.67 정도 되니까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아까 봤던 gradual unfreezing이랑 이제 다른 러닝 레이트를 이제 그 discriminative learning rate 그거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볼 건데 이 learn 그 freeze to 얘를 사용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레이어를 이제 freeze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학습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학습을 시킬 때 여기에 슬라이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top layer LR과 last layer LR이 지금 각각 이렇게 있는 건데 이제 아까 discriminative fine tunin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첫 레이어 같은 경우에 마지막 레이어를 고정을 시키고 첫 레이어의 러닝 레이트를 이제 조금 이제 첫 레이어로 갈수록 러닝 레이트를 2.6으로 나눠서 이제 줄여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이제 마지막에서 세 번째 레이어를 이제 프리즈 한 다음에 또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러닝 레이트를 또 찾아서 이제 또 학습을 시켰더니 정확도가 아까보다 더 올라갔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설명한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해한 코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